어느 날 문득 텔레비전을 보다 말고 당신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런 것도 배우면 재밌겠는데, 하지만 곧 따라붙는 마음, 내가 뭘 이제 와서. 정류장에서 마주한 어느 할머니는 70이 넘은 나이에 스마트폰 강좌를 들으러 간다고 했습니다. 눈이 잘 안 보여서 한참 걸리더라도 강의실 문 앞에 서 있을 때 두근거림이 그 어떤 봄바람보다 설렌다며 웃었죠. 배움이라는 건요, 나이를 가리지 않아요. 어릴 적부터 교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시험을 통과해야만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살아온 세월이 많을수록 배움은 더욱 깊고 단단하게 뿌리를 내립니다. 왜냐면 그 배움에는 이해가 아니라 경험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젊은 날엔 지나치기 바빴던 것들, 이젠 느리게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그 느림 속에 배움의 맛이 숨어 있어요. 늦게 시작했다고 해서 그게 덜 의미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조금 늦게 시작했기에 더 소중하고 더 진심일 수 있어요. 지금 아니면 영영 못 해보겠구나 하는 절박함이 묘한 용기로 바뀌는 순간이 있거든요. 어쩌면 우리는요, 평생 배우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지도 몰라요. 어릴 적 학교를 졸업하며 배움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인생이 알려주는 건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공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야기해볼까요? 늦깎이 배움이라는 아주 특별하고 멋진 도전에 대해, 그리고 그 도전을 통해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떤 마음이 움트기 시작했는지, 그 따뜻한 여정을 함께 걸어가 보려 해요. 이 나이에 무슨 공부야? 가장 많이 듣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 말, 정말 진실일까요? 혹시 우리 스스로 만든 벽은 아니었을까요? 나이 든 사람은 집중력이 떨어져서 공부가 어렵다. 새로운 걸 외우기 힘들다, 그런 말 참 자주 듣습니다. 맞아요. 젊었을 때보다 속도가 느려진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느리다고 해서 멈춰야 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할머니 한 분이 있었어요. 그를 모르셨대요. 평생 시장에서 일하시며 아들, 딸들 뒷바라지하느라 자기 이름조차 못 써보셨죠. 그러던 어느 날 마트에서 물건을 사려는데 계산이 자꾸 안 맞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속이는 것 같아서 글을 배워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그렇게 시작한 한글 공부. 처음엔 가 하나 쓰는데 하루가 걸렸대요. 하지만 지금은 마트 전단지를 혼자 읽고 손주에게 직접 편지도 써요. 느렸지만 그녀는 해냈어요. 또 어떤 분은 이런 걱정도 하죠.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배우면 민망하지 않을까? 괜히 눈치 보일까봐. 하지만 정말 눈치만 볼 일일까요? 어느 컴퓨터 학원에서는요, 젊은 강사가 연세 지긋한 분들을 가르쳐요. 그 강사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대요. 어르신들은요, 배움에 진심이세요. 수업 중간에 장난치는 분도 없고 질문할 때마다 눈빛이 얼마나 반짝이는지 몰라요. 그 에너지에 제가 오히려 감동을 받아요. 배움 앞에서 나이는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어른이기에 가진 깊은 통찰력, 삶에서 길어낸 질문, 그것들이 젊은이들과는 전혀 다른 배움의 결을 만들어줘요. 실제로 요즘 대학이나 평생교육기관에서는 시니어 학습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이건 단지 서비스 차원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주는 에너지가 강의실 분위기를 바꿔놓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의 엄마, 아빠,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로만 불리던 사람들이 학생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는 순간 그들의 삶도 함께 변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 늦었다는 말은 하지 말아요. 늦은 게 아니라 이제야 나만의 속도로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말해보면 어때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늦깎이 배움의 진짜 이야기들을 풀어볼 차례예요. 우리 본론으로 천천히 걸어가 볼게요. 그날도 날씨가 참 좋았어요. 햇볕이 유난히 따사롭게 느껴졌던 봄날이었죠. 서울 변두리의 작은 복지관, 한글교실이라는 이름표가 붙은 좁은 교실 안에는 10명 남짓의 어르신들이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모두 회색빛 머리, 쭈글쭈글한 손, 그리고 조금은 긴장된 표정을 한 채 책상 앞에 앉아있던 그분들.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가는 그 손끝에서는 마치 꽃본고리가 피어나는 듯한 따스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그중 한 분이 있었어요. 성함은 김정희 어르신, 올해로 82이세요. 어릴 적 가난한 시골에서 살다 보니 학교에 다니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늘 말했대요. 여자애가 뭘 배워, 그냥 일이나 도와.
그래서 정희 어르신은 어려서부터 소 키우고 논밭일 하면서 언니처럼 공부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속에선 늘 한 가지 갈망이 있었대요. 글자를 읽을 수 있었으면 버스, 노선도 혼자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의사의 처방전을 직접 읽고 싶었고 손주가 보낸 편지를 소리내어 읽어보고도 싶었어요. 그렇게 마음속에 묻어둔 갈증이 세월을 따라 함께 자랐고 은퇴하고 나서 어느 날 마주한 복지관 전단지를 보고 결심했대요. 그래, 지금이라도 해보자. 지금 안 하면 연경 못할 테니까. 첫날 교실 문을 여는 그 순간이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혹시 창피하지 않을까, 선생님이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았대요. 하지만 수업이 시작되자 그런 걱정은 눈 녹듯 사라졌죠. 선생님의 따뜻한 눈빛, 옆자리에 앉은 또래 어르신들의 든든한 미소, 그 모든 게 괜찮아, 함께하자고 속삭이는 것 같았대요. 지금은요, 정희 어르신이 손주에게 직접 문자도 보내요. 얼마 전엔 손편지도 썼대요. 사랑하는 우리 민서야, 할머니가 글을 배워서 이렇게 직접 편지를 쓴다. 너를 많이 사랑해. 손녀는 편지를 읽고 울음을 터뜨렸다고 해요. 할머니, 나 이거 평생 간직할 거야. 이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아요. 오히려 요즘 이런 사연들이 전국 곳곳에서 계속 태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제 알기 시작했거든요. 배움이라는 건 더 이상 교실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그 시작은 한 사람의 아주 조용한 결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요. 대학 평생교육권에서는 최근 시니어 클래스를 별도로 개설하고 있어요. 영어 회화, 역사, 음악, 미술, 요리, 심지어는 연극까지. 어르신들이 직접 연극 무대에 서서 젊은 연기자 못지않게 감정을 표현해내는 모습을 보면 누구도 그들을 늦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배우는 동안엔 마음이 젊어져요. 뇌과학에서도 밝혀졌죠.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의 신경세포 연결이 활발해진다고. 특히 노년기엔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 이건 단지 지식을 쌓기 위한 게 아니라 내 삶을 좀 더 건강하고 환하게 만들어주는 길이기도 해요. 그런데 배움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스스로를 쓸모있는 존재로 다시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한 어르신이 그랬어요. 전에는 집에 혼자 있으면 내가 뭐에 쓰일까 싶었는데 지금은 친구들에게 영어 단어도 알려주고 스마트폰 사용법도 설명해줘요. 이제는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됐어요. 그 말 참 묵직했어요. 공부란 지식을 쌓기 위한 게 아니라 사람 마음 안에 불씨 하나를 지펴주는 일이란 걸 느끼게 해주었거든요. 늦게 시작한 배움, 그건 결코 뒤처진 길이 아니에요. 그건 단지 조금 더 느긋하게 걸어가는 또 하나의 인생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길 위에서 피어나는 기쁨은 젊은 시절의 열정 못지않게 찬란하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배우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말, 젊은 사람들만 해당되는 얘기 같죠? 하지만 현실은 달라요. 이제는 오히려 시니어들이 배움의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박인수 어르신, 올해 74 퇴직 후 무력감에 빠져 집에서 TV만 보던 어느 날 인터넷 강의를 우연히 듣게 되었대요. 처음엔 그냥 시간 때우려고 들었는데 그 영상이 나를 위한 글쓰기라는 제목이었어요. 글쓰기? 내가 뭘 쓴다고 하면서도 이상하게 자꾸 마음이 끌리더랍니다. 다음 날 오래된 수첩을 꺼냈대요. 먼지 앉은 볼펜을 들고 맨 첫 장에 이렇게 썼다고 해요. 오늘 나는 다시 시작한다. 그 이후 박 어르신은 매일 하루 한 줄이라도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하고 틀린 맞춤법 투성이었지만 글을 쓰면서 자기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안고 살아왔는지를 깨달았대요. 그의 글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어요. 젊은 시절 막노동하며 겪은 고단한 하루, 아내와 첫 데이트하던 날의 설렘, 자식 키우며 느꼈던 작고 깊은 상처들, 이 모든 것을 꺼내어 글로 남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글을 모아 작은 자서전을 출간하게 되었어요. 지역 도서관에서 자서전 낭독회를 했을 땐 손주가 맨 앞줄에 앉아 우리 할아버지 최고라고 소리쳤답니다. 그 장면을 떠올리며 박 어르신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나는 이제 나를 자랑스러워해요. 내가 살아온 시간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런 경험, 박 어르신만의 것이 아니에요. 요즘은 시니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정말 다양해졌어요. 어르신들만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글쓰기 모임,
영상 편집 수업, 스마트폰, 사진 클래스, 심지어는 코딩을 배우는 어르신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왜들 그렇게 다시 배우고 싶어 할까요? 그건 아마도 배움이 주는 살아있음의 느낌 때문 아닐까요? 어느 심리학자가 그랬어요. 배움은 사람을 다시 생생하게 만든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늘 자라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시니어들의 배움에는 목적이 단순하지 않아요. 젊을 때처럼 성적이나 스펙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나를 위한 시간, 그동안 가족과 자식들을 위해 쏟아부었던 시간을 이제는 조금 나에게 되돌리는 과정이죠. 한 할머니는 이런 말을 했어요. 어릴 땐 형편이 안 돼서 못 배웠고 결혼하고는 남편 뒷바라지, 아이들 키우느라 눈코 뜰 새 없이 살았어요. 근데 이젠 좀 내가 나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됐어요. 배우면서 웃고 배우면서 위로받고 있어요.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동안 너무 오래 누군가의 엄마, 아내, 며느리로 살아오느라 정작 나라는 사람은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야 비로소 다시 꺼내들 수 있게 된 거죠. 배움이란 건 결국 자신을 다시 알아가는 여정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니 늦은 나이에 무언가를 배운다는 건 과거를 다시 사는 일이 아니라 미래를 더 깊이 있게 살아가기 위한 용기예요.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는 것보다는 한 걸음이라도 내디디는 게 훨씬 더 아름답잖아요. 어르신들의 교실은 조용하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결코 조용하지 않아요. 그건 희망이고 감동이고 누군가의 숨은 용기를 일깨우는 불꽃이니까요. 자, 이제 결론으로 함께 걸어가 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만난 이 늦깎이 배움의 이야기를 더 깊고 진한 울림으로 정리해보려 해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나라는 사람의 삶은 어떤 색으로 칠해졌을까? 누구는 자신의 삶을 회색이라 말하고 또 어떤 이는 너무 많은 색이 섞여버려 진짜 색을 모르겠다고 말해요. 하지만 어르신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어떤 삶도 단 한 가지 색으로는 표현되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한 어르신이 말했어요. 내 인생은 진한 남색 같아요. 젊은 날엔 일하느라 정신 없었고 가족 먹여 살리느라 늘 어두운 터널 같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 남색 속에 작은 하늘색이 스며드는 느낌이에요. 그 하늘색은 뭘까요? 그건 바로 배움이었어요.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배울 수 있고 그 안에서 자신을 다시 발견할 수 있다는 희망이요. 배움은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지식이 늘어나서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다시 세우게 되니까요. 나는 여전히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 한마디가 어르신들의 어깨를 쭉 펴게 만들어요. 그 믿음은 단지 나를 위한 것에 머무르지 않아요. 주변을 향한 에너지로 퍼져나가요. 가족을, 이웃을, 같은 세대의 친구들을 격려하게 되죠. 그래서 늦깎이 배움은 개인의 도전이면서도 한 시대의 희망이 되기도 해요. 나이에도 할 수 있다면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이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시작의 불씨가 되기도 하니까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한 번쯤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뜸해지고 아무도 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것 같은 고요한 시간들. 그럴 때 배움은 아주 작은 문 하나를 열어주어요. 그 문 너머엔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감정, 그리고 새로운 내가 기다리고 있어요. 누군가는 말해요. 지금 배워서 어디다 쓰려고 그래요? 그럴 땐 이렇게 대답해도 좋아요. 내 마음에 다시 불을 켜려고 해요. 지금 이 삶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요. 지금 배운다고 해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작은 변화가 오기 시작할 거예요. 어떤 변화냐고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 할 일이 있다는 설렘 떤뜨 강의실로 향하는 길, 주머니 속 메모지 하나 꺼내보며 중얼거리는 단어들, 옆자리 친구와 웃으며 나누는 커피 한 잔, 그리고 하루를 마치고 돌아가는 버스 안 창밖 풍경을 보며 속삭이는 마음. 오늘도 참 괜찮았어. 그 하루들이 모이면 우린 어느새 다시 젊어져 있어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 떤떠 세상과 대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 배워서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 그게 바로 배움이 선물해주는 삶의 활력입니다. 이제 더 이상 늦었다는 말에 머물지 말아요. 우리에겐 지금이라는 가장 좋은 시간이 있잖아요. 지금 배우면 앞으로의 하루하루가 더 따뜻해질 수 있어요. 그게 설령 단어 하나, 노래, 한 줄 그림 한 장일지라도 그 안에는 살아온 시간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이제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당신은 무엇을 배우고 싶으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그걸 시작해보는 건 어때요? 당신의 두 번째 인생을 위해, 가장 찬란한 오늘을 위해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바로 지금부터요.